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자, 오늘은 개발자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주변 개발자들한테 연락을 종종 하는데, 이번에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신입사원을 뽑는데 2명을 뽑는데 200명을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히는 좀 200명이 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모일 정도로, 뭐 이 회사가 뭐 굉장히 큰 회사다 이런 것도 아니야. 한 7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신입사원 2명하고 이제 경력자를 뽑는데 신입사원만 200명 가까이 몰렸다. 그래서 이 말 듣고 또 다른 회사 개발자들한테 또 전화를 해봤어. 야, 너네 몇 명 뽑냐? 우리 신입사원들 물어봤더니 안 뽑는데, 올해 뭐 4명 뽑았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지금 당장은 뽑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잡코리아에 검색을 해봤어. 뭐 보통 한 150명 이상 되는 회사들은 한 100명은 기본적으로 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규모가 작은 회사는 좀 그래도 한 2, 30명씩 모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 지금 잡코리아 SI 혹은 자바 검색해서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했으면 지금 뭐 몇 명이 지원했다 이게 보이잖아요. 하단 쪽에 내려오면 기업 정보 바로 위에 나와요. 그래서 보면 재미있어요. 지원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는 AI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침마다 스크럼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너무 빨리 끝난 거야. 빨리 끝나는 게 맞죠. 사실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게 맞는데, 네, 스크럼 회의를 할 때는 보통 뭐 스탠드업 미팅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회의실을 잡아서 이 얘기를 해요. 하면서 오늘 뭐 하고 어떤 거 하고 일정이 어떻게 되고 연기되는 게 뭐가 있고 뭐 이슈가 어떤 게 있고, 나 이거 하는데 너 이거 해 뭐 해서 서로 업무 공유도 하고 일정 관리도 하고 해서 이런저런 또 IT 얘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제가 막 몇 개 소재를 막 던졌어요. AI 관련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AI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AI 같은 그런 뭐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 뭐 여러 가지 지식을 학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서버가 있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질문을 하면 이 답변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학습을 한 내용을 막 뒤져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소모가 되고, 그러니까 AI의 장점들도 많지만 단점들도 엄청 많아요. 많다라기보다는 커요, 그냥. 아,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해. 전기를 생산을 하려면은 석탄을 떼야 되잖아. 여기서 탄소,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 발생이 돼서 뭐 기후 오염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서버에서 열이 발생하면 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많은 또 물을 쓰겠죠. 물이든 뭐든 뭐 이렇게 해서 냉각기를 쓰든 해서 쓰죠. 또 물 부족하고 있는데 여기다 물 써서 다 이제 증발시킨 거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런 AI를 이제는 특정 국가들의, 그러니까는 좀 여유가 있는 국가들이겠죠. AI 시스템을 쓰는 데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뭐그 농경 국가 뭐 이런 데서는 지금 컴퓨터 AI 뭐 이거 쓸 일이 거의 없잖아. 아주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잖아.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런 나라는 지금 뭐 보면은, 막, 홍수에, 지구 온난화에, 뭐, 전혀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어, 환경 오염시키고 이런 적도 없는데, 지금 뭐, 홍수니, 뭐, 가뭄이니, 뭐, 이런, 기상이변? 이런 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AI 얘기하면서 이제 직업도 나오고 신입사원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채용 공고가 이렇게 지금 별로 안 올라와. 개발자 준비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개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전 오래전 2000년 이때 정부에서는
국비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100% 무료는, 지금처럼 100% 무료가 아니야. 지금 오히려 용돈도 주고 있죠. 그때는 한 40%, 많이 줘요. 50%. 이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비,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개발자가 막 찍어져서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전공자들이 아니, 나는 몇 년간 공부를 해서 막 이렇게 나왔는데 학원에서 몇 달 찍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개발자 몸값 낮추고 있다. 에이씨, 나 개발자 안 해. 나 이런 애들하고 같이 개발 못 해. 하면서 뭐 치킨집이 많이 늘어나고 했던 뭐 이런 카더라 얘기 많이 들어봤죠.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지금 개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네카라쿠베, 나가다님 잘 못 외우는 거 있죠. 네카바쿠베라고 하는 거. 읽어주고 네카바 쿠베 네카라 쿠베구나. 네카라 쿠베 중한국 재직 네카라쿠베 이쪽을 가려고 많이 지원해요. 근데 막상 이쪽 가려고 하는데 사람 많이 뽑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떨어져.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중고 신입이라고 해서 경력 있는 사람들이 이미 경력도 갖고 있고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야, 오늘 스크럼 회의 하고 나서 이제 이제 좀 수다 좀 떨다가 나온 얘기를 처음 들었어. 네카라쿠베는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적인 회사를 들어가자라고 한 게 매웅 교농배. 매웅 교농배. 이게 뭐 메가존, 웅진 뭐 이렇게 해서 뭐 있잖아요. 매웅 교농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나마 이제 네카라쿠베 당토 이런 거 당토 직량가 아무튼 네카라쿠베까지밖에 잘 모르는데 근데 더 길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보다 약간 좀 마이너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력하면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에 가자라고 모 학원에서 얘기 나온 게 매웅 교농배라는 그걸 올린 데가 있어요. 그 학원 이름이 솔데스크였나? 그럴 거예요. 제가, 모집 포스터인가? 그거 한번 옆에 여기 한번 올려놓을게요. 네.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기업을 준비를 하자. 여기는 우리가 준비하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네카라쿠베를 검색을 해봤어. 지금 채용 공고가 있나? 없어. 근데 정시 모집은 없고 이제는 수시로 막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수시로 올라오는 걸 보는데 체험형 인턴십 그리고 계약직 이런 거밖에 없어. 또 체험형 인턴십은 이런 거더라고. 채용 전제 전형이 아닌 그냥 계약이 끝나면 종료되는 거. 인턴으로 쓰고 체험해가지고 스펙 쌓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이런 데 갈 바에 그냥 SI 가서 그냥 실무를 그냥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네카라쿠베 이런 데서 인턴십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잘 모르고 저는 아무튼 그래서 신입사원은 거의 채용하는 데가 없고 경력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인턴십이나 계약직, 인턴십도 정규직 전환형이 아니라 그냥 딱 그 기간 동안만 체험하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청년 인구도 줄어들잖아요. 청년 인구도 줄어드는데 이제 그 인구가 드니까 일자리가 나만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일자리가 나만 할 때 AI라든가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와서 그 일을 대신하면 좋아. 문제는 아직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는 분야에서 AI랑 인공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오는 게 문제야. 그래서 당장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정확히는 조금 줄었나? 아무튼 인구 감소가 점점 되면서 알바 자리가 부족했을 때 그때 AI랑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꿔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직
얘네들이 들어올 시기가 아닌데 지금 들어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오늘 MBC? MBC인가? MBC인가 KBS였나? KBS 뉴스에 그 인간 대신 AI가 들어오는 바람에 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얼핏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올리는데 좀 됐을 거예요. AI 지수라고 해서 AI 지수가 그 노출 지수가 높을수록 이제는 그 직업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AI로 대체되는 거야. 그런 직업이 뭐 일반 의사, 한의사, 임상병리사, 철도, 전동차 기관사, 그리고 공학 관련 기술자, 연구원 이런 데가 나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판사, 변호사, 그리고 뭐 자율주행 때문에 뭐 저기 운송기사 뭐 이런 얘기는 이미 많이 들었잖아. 그런데 AI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AI 생성형 AI가 코딩을 해준다는 얘기가 굉장히 항상 나오고 있어. 그래서 챗 GPT라든가 이제 빙챗 뭐 이런 데다가 질문을 해요. 야, 버블 소팅 알고리즘을 자바 코드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자바 코드로 작성을 해줘요. 야, 거기, 야, 잊지 말고 주석도 달아줘 하면 주석도 달아주고, 야, 이거를 파이썬으로 달아줘 하면 파이썬으로 달아주고, 다 해요, 코딩을. 근데 자세히 보면은 코딩을 처음부터 코딩을 한단 말이야. 야, 여기에, 야, 이 부분은 이렇게 해줘 라고 하면은 또 처음부터 작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인공지능이 코딩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게 중간에 수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항상 처음부터 개발을 해줘. 이게 AI가 과연 대체될 수 있을까? 뭐 하나 진짜 대규모 프로젝트야. 우리 개발자들이 보통 프로젝트를 보통 1년 이하로 많이 해요. 뭐 2, 3년짜리도 있긴 있지만 보통 1년을 크게 안 넘어가 대부분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AI가 와서 코딩을 해줄 수 있겠지. 있는데 전부 다 뭔가가 몇 프로 한 10%씩 부족해. 이러면 또 그 10% 채우려고 또 돌려봐. 그랬더니 아니 또 9%가 더 부족해. 또 돌려. 근데 이렇게 돌릴 때마다 계속 뭐 시간 소요도 되고 하겠죠. 이제 힘들고 저 부분이 안 고쳐지네. 이러면 개발자 코드는 일단 AI가 일단 1차적으로 만들고 2차적으로 사람이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사실 개발보다 수정이 더 어려워요. 보통 개발할 때 어설픈 코드들 이걸 수정하려면 아이씨 다 지워 처음부터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짜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오히려 더 빨리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AI가 개발자를 위협을 할 수 있을까? 안 돼. 그죠? 당장은 계속 여기저기서 안 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실제 된 것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AI가 개발자 일자리까지는 뭐 코딩을 해주긴 하지만 진짜 부분적인 거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개발자가 개발하면서 이거 뭐였지? 야 이거를 디자인 패턴 이거를 소개를 설명 좀 해줄래? 하면 막 하면서 주석 달아주면서 코드로 나오겠죠. 그럼 그거 가져다가 이용을 하는 거야. 예전 같으면은 네이버를 검색을 해서 이제 코딩 하려고 하면 네이버에서 잘 안 돼서 이제는 구글링 한다 그러잖아요. 구글링으로 코드 예제 코드를 막 찾아. 근데 이제는 그럴 것도 없이 뭐 챗 GPT라든가 빙챗에다가 물어보면은 지가 찾아서 딱 원하는 거를 찾아준단 말이야.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어떤 코드를 짜줘라기보다는 내가 찾고자 하는 거를 야 네가 빨리 한 번에 찾아줘 이런 느낌이 아직은 강해요. 근데 이거 머지않아 뭐 점점 바뀌겠죠.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모집 공고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괜히 그냥 뭐 비싸게 뭐 비용 들여서 뭐 학원 다니고 이러는 것도 뭐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독학으로 뭐 학원 하나 다녔으면은 다녀오고 와서 그냥 또 다시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왔으면 좋겠어. 어차피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200명 2명 뽑는데 200명이면 100대 1이잖아. 100명 중에 한 명 뽑을 거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이 되려면, 잘난 개발자가 되려면, 신입사원 개발자가 되려면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해보고, 많이 포트폴리오도 만들어보고 해서 본인의 실력을 더 키웠으면 좋겠어. 어차피 안 되는 거. 실제적으로 이력서를 쓰고 고치고 포트폴리오 뭐 수정하고 인터뷰 다니고 이러면은 이거 시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기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확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게 어떨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중간에 뭐 어설프게 학원만 나와서 한다든가 이러면. 근데 이 기간에 뭐 비싼 뭐 학원 또 막 다니고 이러면은 당장 일자리가 없는데 많지가 않은데 그거라도 뚫어보겠다고 하면은 진짜 거기에 시간 엄청나게 소모되거든. 저도 면접 많이 봤잖아요. 프리랜서도 많이 해봤고 하면서 이게 면접 하루에 한 군데 두 군데를 보면은 그냥 하루 끝이야. 그냥 한 군데만 봐도 이거 갔다 뭐 이동 시간 서울에서 뭐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보통 뭐 1시간 이내, 또 집에 오는데 1시간 이내, 또 혹시나 뭐 점심 밥 시간 껴 있으면 또 밥도 사 먹고 기다리는 시간에 커피 마시고 이러면은 하루 면접이 뭐 1시간에서 뭐 2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러면은 그냥 하루가 그냥 가버리는 거야. 중간에 또 뭐 하기도 애매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또 하루 날아가고 오늘은 이 업체 면접, 내일은 저 업체 면접, 이렇게 해서 어설프게 준비해서 면접 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준비해서 다니는 게 낫겠죠. 이때인데 너무 비싼 학원 다니면서 막 보니까 솔직히 학원을 막 두세 군데씩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한 군데를 해서 제대로 막 질문 많이 해서 기본기를 제대로 다져놓고 빨리 학원 졸업을 하면은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라는 걸 알 거예요. 모르겠으면 면접 한번 봐봐.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를 알게 될 거야, 면접 보면서. 그때 이거를 빨리 보완을 하고 또 면접 보고 또 보완을 하고 면접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막 여기저기 막 뿌리고 막 100개씩 이력서 뿌리고 해서 그거 다 보러 다니고 이러지 말고 내가 이 정도면 된 것 같다라고 느낄 때마다 이력서를 한 두세 개씩, 두어 개씩 한번 내서 또 보완점 찾고 뭐 이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시기 잘 버텨서 좋은 회사에 모두들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